안녕하십니까. 주식주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시장이 날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과연 투매가 정상적인 기준에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많이 버겁더라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유지하면서 비중만 조절해 나갈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께 확실한 시장의 방향성 부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어려울 때 포트폴리오의 구성은요, 낙폭과대주 혹은 단기적으로 강한 종목 혹은 그 밖의 종목 예단하면 안 됩니다. 당장 다음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요. 오늘 같은 장에는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ABL바이오 그리고 안넷 같은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 전부 여러분들 수익으로 오롯이 가져갈 수 있었죠.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갑니다. 당장 화요일장에 V자형 폭발적인 반등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에 대한 또 시황에 대한 교육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20시 야간 교육에서도 여러분들께 시황 부분 깊이 있게 말씀드릴 텐데, 자,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지난 15년이죠. 2015년부터 해서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2015년 12월 기준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2015년 12월 달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립니다.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어떻게 돼요?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이러한 랠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서 지금 관세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논리에서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이 과연 과거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는 트럼프 1차 행정 1기가 언제입니까? 2016년도 11월 9일 날,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1월 9일 날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게 45대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1기. 그때부터 해서의 시장의 랠리는 뭐 강하게 형성이 돼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20년까지의 트럼프 정부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2021년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했죠. 21년도 취임한 이후에 고점 형성하고
그리고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뭐 속된 표현으로 원흉이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폭락을 하고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그 이전에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여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모색해야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여전히 시장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금리 인하해라. 예? 근데 윤 정도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리를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하시는 분들, 또 현재 정부, 또 집권 여당, 거기서는 돈을 뿌리고 싶은 욕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똑같은 내용이고 야당에서는 그것을 견제하려고 있는 거죠. 돈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뿌리면 안 된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요인들. 결론은 지금 고금리의 기준이 유지가 돼야 돼요. 고금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금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처럼 이야기처럼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경기를 부양하니까 호재다. 아니죠. 지금은 고금리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정점에 달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9월 빅컷을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처음에는 호재인 것처럼 반응을 하다가 빅컷 우려감, 그러니까 경기가 실질 둔화됐느냐 침체됐느냐 이런 내용과 함께 곤두박질 치는 거죠. 곤두박질 쳐서 내려온 겁니다. 곤두박질 쳐서. 결론은 금리를 내려야 될 만큼의 지표가 어려워졌을 때 기준에서 시장의 이탈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때요? 아유, 그냥 냅둘래? 아유, 이거 건들지도 못해. 손실이 너무 커. 아니죠. 금리를 내릴 정도로 지표까지 악화된다면, 경제 지표까지 오염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 성장주들의 전망치도 다 훼손될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금리를 낮출 정도로 지표가 안 좋다면은 안전자산으로 회귀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무너집니다. 그때는 윤 정도가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시더라도 윤 정도가 지금 전략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은 관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잘 매듭이 풀려야 되는데 뭐 기싸움을 하는 거죠.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그게 만약에 잘 안 풀려서 기대는 윤 정도도 기대는 풀리길 원해요. 안 풀려서 그것이 충격으로 진행이 돼서 이 업체들의 실적, 엔비디아 실적이 어때요? 처음에 1조 달러 넘길 때 실적, 1조 달러 넘길 때 언제예요? 23년 5월 26일입니다. 1조 달러를 넘기는 그런 시가총액이 형성된 게 이때 주당 순이익이 11센트였어요.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주당 순이익이 90센트입니다. 9배 증가한 거예요. 8배 정확히는. 그죠? 최소 7배. 그때 1조 달러 넘긴. 근데 지금은 얼마에 2조 3천억 달러뿐이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 대비해서 오른 게 없어요. 사실상은. 물론 저평가 아니죠. 지금까지도 뭐 성장주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 실적이 이제 훼손된단 말이죠. 어떤 것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뭐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원활하게 중국과 유럽과 또 일본과 미국 이렇게 해서 아우러져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면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판매가 둔화되고. 그러면 악순환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누구나가 다 글로벌 시장 또 각국의 정상 또 중앙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나 리먼 터졌을 때 구조적인 문제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왔었지 그것을 훼손시키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고 돌린다? 어차피 코스피 5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코스피 500이 아니라 S&P 5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의 기준에 이건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버크셔 해서웨이를 빼고는 전부 AI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반이 아니라 AI의 성장성에 다시 같이 동반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업체들의 기준이죠. 성장주죠.
이들의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은요. 자신감 가지세요. 이게 트럼프 정부 1기 때입니다. 1기 트럼프 정부. 코로나19 이외에는 랠리가 지속됐었다. 이때도 미국의 하원 의원 2명이 트럼프 대통령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 할 정도로 과격한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어요. 결론은 시장은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 들어서고 21년도에 요 랠리 이후에 그리고 내리 조정이었어요, 사실은. 그럼 민주당 정부 때도 정책 불확실성 여러 가지 겹쳐지면서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에서 트럼프발 악재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전에도 그래 왔었다. 응? 기억 안 나세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하기도 전에 민주당은 뭡니까? 친환경이죠. 친환경 기준의 신재생 에너지였죠. 근데 뜬금없이 대선 때부터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전기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가겠다.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여기서 10배 오른 거예요. 여기서. 테슬라가 10배, 15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날아간 거죠.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 삼성 SDI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오면서 1년 만에 300%씩 SK 이노베이션 시가총액 5조짜리가 500% 올라오고 1년 만에. 그러나서 뭐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은 여기서 움직이는 거고. 다시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의 흐름의 공포감, 지금 펀드론 사태가 있는 게 아니고 리먼 브러스 때처럼 금융시장이 붕괴된 것도 아니고 지표가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나와서 악화된 것도 아닙니다. 지표가 악화되려면 지금의 이 상황이 지속돼야죠. 최소 한 개 분기 동안. 그 전에는 수습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의 흐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때 2017년부터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랠리 그리고 조정.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조정. 마찬가지로 지금의 조정이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다. 항상 새로운 정부 들어올 때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좀 깊다. 과하게 깊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이랑 비슷한 거예요. 25년도의 영업이익 예상치입니다. 지난해보다 어쨌건 하이닉스, 삼성전자 소폭이라도 증가 혹은 유지 그리고 현대차 마찬가지로 14조 원대의 영업이익 또 순이익. 무슨 말이냐면은 피크아웃이 아니에요. 실적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정점이어서 실적의 정점이어서 실적이 둔화된다. 그럼 주가는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죠. 정점이 여기니까. 그런데 26년도의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상향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정부에서 결론은 지금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뭐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갈 거냐. 서로 어떤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한 발짝씩 물러설 거냐. 그게 당장 오늘 새벽이냐 뭐 내일이냐. 충격을 한 단계 더 받을 거냐 뭐 이런 차이입니다. 결론은 그런 차이 속에서 이 실적을 내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은 돌린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지금 철저히 저평가인 종목 기준 잡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낙폭 과대주가 있을 것이며 여기에 낙폭 과대주 뭐 있어요? 지금 변압기기, HD 현대일렉트릭 우리도 들어갔었고 또 금요일 날도 들어갔다 결국은 또 손절을 하고 압축을 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또 레인보 로보틱스 거의 뭐 40%씩 붕괴돼 있죠.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또 한 가지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았어요. 20% 미만 또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눌림 수급도 좋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세를 띠는 종목. 응? 그럼 어느 것이 먼저 이 라인을 치고 갈까?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수급의 변화가 없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수급 대비해서 과하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누가 먼저 돌릴 거냐인데 그죠? 여러분들 기준은 윤 정도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가 먼저 돌릴 거냐가 아니에요. 어차피 시장에 안정화되면 돌릴 것인데 순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을 보자. 어떤 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그리고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상상을 초월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의 누적 수급. 낙폭이 심화돼 있더라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돌리지 못하죠. 펀더멘탈적으로 불편하니까. 강하게 방어가 됐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불기둥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덜 빠진 종목 빼서 많이 빠진 종목으로 옮겨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먼저 스타트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느냐. 소외되지 않고 반등 나왔는데 오히려 밀려 내려가지 않고 그런 종목을 설정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펀더멘탈적인 부분 말씀드렸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럼 두 번째로 놓고 보실 건 뭐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30%, 25%, 25% 시장 대비해서 1.5배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갖고 나온 거예요. 이들의 변동성이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분을. 앞서 보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그 명분을. 두 번째로는요. 작년 9월 혹은 작년 10월부터 보여드릴 건데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위는 누굽니까? 네이버, 2위는 SK하이닉스, 3위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 밖에 뭐 방산주들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면 삼성전자 어디 갔냐? 삼성전자도 외국인 강력하게 매수해요. 현대차 어디 갔냐? 현대차 강하게 좀 밀려 있어요. 결론적으로 작년 9월 이후에 수급이 이렇게 개선돼 있었는데 시장 영향으로 무너지고 또 작년 10월이면은 조금 전에 9월이었어요. 10월이면은 4분기입니다. 4분기 이후의 흐름에서 네이버,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시장의 영향으로 미끄러진 거지 수급이 악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보다 프리미엄이 없이 거래가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요. 올해 들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수페타시스도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죠. 작년 대비해서 지금 10% 이상의 매집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다 할인돼 있어요. 많은 종목이 그럴 겁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냐? 다시 되돌려서 매수가 강도 있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2월 이후의 수급입니다. 3월 이후에 또 2월 이후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이 돼서 이런 가격 반발력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시장 영향으로 수급도 꼬이고 밀렸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5만 원 이탈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또 계엄정국 때 5만 원 수준. 그 위에서 방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시장 폭락 속에서 내일 기준에서 온라인상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 이렇게 강하게 방어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여기서부터 40% 조정받을 때 수급이 3% 나온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2.6% 되돌아오고 반등 탄력을 일으켜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수급이 일부 꼬여지긴 했지만 요 바닥을 찍을 만큼 수급은 아니에요. 거기에 펀드멘탈이 23년도 6조 적자에서 24년도 24조 원 수준의 흑자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올해 30조를 넘기는 영업이익이 나와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 16만 원에 형편없는 거죠. 과도하죠.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다가 유지되려면 지금의 관세 문제가 좀 빠르게 해소되는. 그럼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흐름. 만약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리면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걸리면 이들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이고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지수가 돌려줘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어때요? 네이버의 흐름에 이러한 랠리의 기준이 수급 범위에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왔어요.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은 어차피 장래출이 안 되죠. 수급이 정체 상태입니다. 매도가 아니라. 정체 상태에 주가만 밀려서 평균 단가 대비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 9월 또 작년 10월 우리나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인데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만 지금 보시면 소형 잡주 있나요? 사실 금요일 날이나 오늘 안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 금요일 날 안랩 검색기에 터져 나왔고 그리고 오늘 현재 기준에
오늘 일주일에 첫 거래일 기준에 안랩이 또 터져 나오면서 포착 단가 대비 얼마요? 18%의 추가 급등이 나오죠. 포착된 가격 대비 18%. 장중에 24%까지 올라가요. 주력주부터 채워놓고 그런 종목의 변동성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준에 안랩,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의 이 안랩의 저평가 상태 아닌 이 안랩의 기준에 결론적으로 이틀 연속 뜬 겁니다. 83,000원에서 116,000원까지 얼마? 28,000원이 움직인 거예요. 28,000원이면 30%가 넘죠. 그 흐름이 연출되면서 오늘도 포착되고 18.12%. 이게 종목 검색기입니다. 긴 얘기 안 할 거예요.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안랩의 전략, 그리고 안랩의 금요일장의 흐름, 또 오늘의 흐름, 왜 금요일 날 이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받으시라고 했는데 왜 안 받으셨는지. 종목 검색기만 일찍 받아 놓으셨다면은 오늘 같은 장에도 힘겹지만 안랩 같은 종목에서 이러한 폭등, 24%의 폭등, ABL 바이오에서의 상한가, 그 수익을 오롯이 갖고 갈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 이렇게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안랩을 집어넣고 안랩에 대한 수익을 나도 좀 이런 장에서 가져가고 싶다. 화요일 날 당장 안랩이 아니더라도 V자형 폭등이 나오는 종목, 스타트가 누가 먼저일지 몰라요. 저도. 내일 먼저 움직이는 쪽, 그쪽을 빠르게 잡아내서 내 원금 회복, 손실 회복,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됐잖아요. 핸드폰 켜십시오. 선착순이에요. 오늘 딱 30명만 드립니다. 원래는 선착순 무료 신청 다 끝냈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 힘들어 하시다 보니 이런 안랩 같은 또 ABL 바이오 같은 상한가 종목 이런 장에도 잡고 싶어요 하시다 보니 마지막으로 무료 신청 30명만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오늘 기준에 30명. 어떻게 신청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시고 방송국에 전화하지 마세요. 방송국엔 전화 지금 안 받습니다. 핸드폰 꺼내셔서 카메라로 하세요. 핸드폰 꺼내서 카메라를 내서 여기에 QR코드 갖다 대십시오. 핸드폰 켜서 카메라 켜서 QR코드 갖다 대시고 종목 검색기 지금 신청하십시오. 선착순 딱 30명입니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안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 8만 원대 초중반에 뜨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장에 또 뜹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펀더멘탈적으로 어떤 전망치가 증권사에서 나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어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상태가 아닌데 들여다본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많죠.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닌 종목군 중에 대표적으로 방산, 조선, 그리고 지금은 꺾여져 무너져 내려갔지만 올 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 초에 바로 더블까지 올라왔죠. 100%의 폭등. 그러한 흐름들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이라는 거는 이슈 범위가 있느냐의 기준이에요. 이슈. 그러니까 이것이 상승 모멘텀이 됐든 하락 모멘텀이 됐든 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느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요. 테마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중앙지검에 있다가 지금 남부지검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그래서 증권 관련된, 금융 관련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를 좀 조작하는 팀들, 그런 팀들이 굵직굵직한 팀들이 많이 없어지고 많이 무너지고 했었죠.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일단 뭐 소형 테마주들의 흐름 또 중형급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아저씨라는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을 그냥 금융당국이 표면적인 제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불거진 부분들이 있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슈 범위가 이 심리를 자극하는 이슈 범위가 상승 모멘텀이냐 하락 모멘텀이냐 흔히들 얘기하는 호재냐 악재냐 이 부분은 수급 논리에서 형성이 됩니다. 수급 논리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든 외끌이든 그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게 첫 번째예요. 수급이 들어오는 거. 두 번째는 수급이 들어오진 않지만 거래가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손바뀜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손바뀜이죠.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하는 물량 나가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물량이 잡아주고 그렇게 되면서 메이저끼리에서의 손바뀜. 그게 조선주. 방사는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조선은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 수급은 꼬여있는데 주가는 올라가죠. 손바뀜의 흐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필수적으로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 거래대금에 대해서 최소 범위를 윤정도는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종목이라면 거래대금 10위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죠. 결론적으로는 암랩 83,500원에 포착이 된 거잖아요. 7% 등락에. 그러고 나서 26.70, 97,700원까지 올라가고 살짝금 눌리고 재편입 신호 나오고. 그 흐름 속에서 이 재진입 신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진입. 빨간색 진입. 그렇게 해서 83,500원에 포착되고 18%의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98,700원인 거고 오늘 얼마 했어요? 98,800원 했답니다. 아우 기다고. 오케이. 지금 방송국으로 자꾸 전화를 하시나 본데 그러지 마시고 30명 신청이라고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마지막 날. 무료로 드리는 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바빠요. 무료로 어떻게 맨날 다 드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무료로 종목 검색기 나눠드리는 날인데 방송국 전화하지 마시고 핸드폰 키셔서 지금 QR코드 찍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 야 나도 이거 갖고 싶었는데 놓쳤어요. 안랩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와주고 에이벨바이오도 상한가까지 가져온데 나 이걸 놓쳤어요. 나 이런 수익을 내고 싶어요. 지금 빨리 QR코드 찍으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1조 이상짜리 상승률 1조 이상짜리 상승 나온 종목 자체가 3종목뿐이 없어요. 한국전력, 안랩, 에이벨바이오. 근데 2종목이 떠있죠. 한국전력과 에이벨바이오. 결론적으로 안랩의 경우에 거래대금이 최상위 3위, 4위에 놓여진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의미 있는 매수, 그런 매수가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거래대금이라도 터져줘야 된다. 아니 수급 들어오면 더 좋고. 결론적으로 83,500원에서 116,700원이면 30%가 넘는 겁니다. 단기적인 슈팅이. 오늘 진입 이후에 정확히 잘 보세요. 현재가가 114,700원이죠. 고점이 얼마에 사실은 116,700원. 이 정도 자락에서 아마 캡처를 했든 조금 지나서 캡처를 했든 이 정도에서 캡처를 했든. 그죠? 변동률이 22%가 아니라 24%까지. 그리고 탈퇴 신호가 일단 나왔어요.
탈퇴 신호 나오면 어떻게 해? 일단은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 하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빨갛게 여기 진입 신호 있잖아요. 진입! 매수! 진입! 그리고 나서 탈퇴 신호가 나와서 탈퇴 기준이 잡히면 매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입니다. 윤정두가 39년 주식 매매를 하면서 39년 동안 10권의 도서를 내고 그 10권의 도서가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자료를 쓰이고 대학의 강의 자료를 쓰이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증권사 본사에서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증권사 본사에서 함께 합작을 해서 윤정두의 도서자료 10권의 압축 내역을 기술적으로 다 이렇게 넣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이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밑에 보시면은 뭐 현재가 관심 종목 이렇게 보는 거 나오잖아요. 그걸 누르시죠? 이거는요. 그냥 불기둥 AA 종목 주세요하고 누르면 안랩 에이벨바이오 오늘 딱 2종목 뜬 거예요. 2종목 떠서 한 종목 상한가고 한 종목은 24% 폭등이 나온 겁니다. 그 진입의 신호 자체가 5%일 때 뜬 거죠. 그러고 나서 24%까지. 그 수익 범위를 왜 놓치세요? 요 라인이 이탈되면 정리하십시오. 이미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설정 범위입니다. 차익 실현하시고 개별 매매 기준만 보십시오. 거래가 터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갖고 계셔야 장악형이 떴습니다. 띵동 매수 얼마 98,800원. 장악형이 떴습니다. 띵동 매수 얼마 98,800원. 그리고 나서 슈팅. 다시 거래를 5MA, 20MA 거래를 넘기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내용, 소나 모멘텀 차트에 꺾임, 크로스, 그리고 나서 영선 위에서의 강한 추가적인 추세의 흐름. 띵동 매수 사인 떴는데 왜 안 삽니까? 띵동 띵동 계속 매수 사인. 그러고 나서 매도 신호까지. 아니 이걸 왜 놓쳐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로 기준을 잡는다면은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14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갭. 급진 갭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급진 갭. 왜냐하면 앞에 부분을 다 곧 돌파한 이후에 다시금 갭이 나와서의 슈팅이니까 여기서부터 기준 잡으면 최소 범위가 13만 원에서 14만 원의 기준이 목표주가 설정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일봉상의 기준에서 앞에 고점들을 싹 다 넘기는 흐름에 갭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락에서 갭이 나올 때도 매수 신호가 있었을 거고 차익 실현 신호가 있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거래대금 그리고 이 각도 이 부분이 훼손되지만 않는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3에서 14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갭 목표. 단기적으로 지금 뭐 집중돼 있고 거래 터져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39년 된 증권카드예요. 39년 된 증권카드. 이건 뭐예요? 대우증권이 우리나라의 증권사 1, 2, 2위 했죠. 아, 그리고 이 카드는 누구 거예요? 윤정두 거죠. 윤정두. 이름 써 있잖아요. 결국은 1위, 2위 하는 증권사에 5만 명이 참여한 실전 투자 대회. 5만 명이 참여한 이 실전 투자 대회에 이건 1억 리그입니다. 1억 리그. 1억 원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리그. 그 리그에서 1위, 당당히 1위. 얼마? 7,681%.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록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실전 대회를 통합해서. 그리고 이런 타이틀을 파생 상품까지 7개를 갖고 있습니다. 7개를. 파생 상품까지 7개를.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미 1000포인트 시대에 KRX에서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비제도권 인사를 초청 강요한 거는 KRX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 이후로도 지금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05년도부터 검증돼서 교육 들어가 대학 가서 강의해 증권사 본사 가서 강의해.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설정해서 검색기 좀 만들어주세요. 누가? 증권사에서 부탁을 하는 거죠. 어우, 지금 난리 났네. 추가 20명 더 드립니다. 지금 뭐 QR코드 찍고 신청하시고 하시는데 QR코드 지금 빨리 찍고 선착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방송국 전화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QR코드 빨리 찍고 지금 신청하시고 20명까지 딱 더 드릴 테니까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못 받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검색기를 무료로 다운받고 불기둥 AI 주세요. 뭐가 떠요? 안내비 뜹니다. 더블 공약주 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떠요? 이야, 하나오션이 지난해 11월 7일 이후에 3만 원짜리가 87,200원. 거의 뭐 따따블이 나요. 시장주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를 다 끌고 가는데 지난해 2월 달에 15만 원에서 78만 2천 원까지 난리가 나. 장중 세력 주세요. 그랬더니 ABL 바이오가 오늘 같은 날 상한가를 갑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클릭 한 번만 클릭. 응? 핸드폰에서 무료로 다운받고 클릭 한 번만 누르면 잘 보세요. 이렇게 안내비입니다. 매수 신호, 재진입 신호. 안내비입니다. 98,800원. 이게 얼마? 11만 6,800원. 오늘 장에. 진입하고 18%. 금요일 진입한 걸로 따지면 38%의 단기 폭등 수익. 놓치실 거예요. 지금 바로 QR코드 꽂고 찍고 QR코드 찍는 게 아니라 갖다 대세요. QR코드 갖다 대서 종목 검색기 신청합니다. 하십시오.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3월 이후에 종목 검색기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나왔고 진짜 방산조선에서 우리가 그 엄청난 따따블 또 상한가 수익 다 잡아냈는지 복귀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부 청산일이 금요일 날짜에 잡히고 또 오늘 날짜에 잡히고 우린 금요일 날짜에 청산하고 그리고 나서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오늘 다 추풍낙엽. 그나마도 이제 삼성전자의 주력주의 기준에서 유지. 그다음에 APR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됐어요. 원체 누적 수급이 뭐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4월 7일 기준에 검색기에 뜬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의 상한가, 안랩의 추가 폭등, 오리엔트 전공 또 한택 이런 종목군들도 뭐 상한가 진입 또 상한가의 흐름까지 최근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검색기에 뜨는데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3월 달 이후의 흐름에서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도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방산도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원체 낙폭과대주들이 많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8%씩 이틀 연속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뭐 제대로 하루에 5% 10% 이상 돌리지 못하는 한 어차피 시장은 못 돌려줘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불어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방산주들도 놓칠 수 없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2월 달에 40만 원 이하였던 40만 원 이하였죠. 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0만 원 이하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2월 말에 70만 1,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공매도 그 공매도의 공포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던 방산주까지 다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윤정두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공매도는 종목당 1에서 3% 비중이라서 이거는 전혀 주가에 문제를 주지 못한다.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지금처럼 전체 시장이 밀리거나 이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지는 거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원 이하에 형성돼 있던 2월 초순 그때 대비해서 78만 2천 원까지 가는 과정 속에 그 이전에 이미 다 팔아버리고 없었잖아요. 그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의 기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의 순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위까지 올랐어요. 시가총액 30조를 훌쩍 넘기면서 우리나라 전체 2,400개 종목에서 8번째로 비싼 회사로 올라왔었단 말이죠. 지금은요 9위로 살짝 눌려 있습니다. 많이도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종목이 시가총액 40만 원이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40만 원이면은 4,558만 주니까 시가총액 18조 이럴 때입니다. 시가총액 18조. 그런 종목이 슈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말 종가에 얼마? 59만 4천 원으로 끝났잖아요. 60만 원 잡고. 그럼 얼마예요? 25조 뭐 이렇게 되겠죠. 응? 그런 흐름에서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진입 64만 2천 원. 64만 2천 원에 진입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9% 이상이 더 올라. 여기 보면 진입 후의 수익률 캡처했을 때 8.18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주식수 몇 주예요? 주식수가 9,700만 주입니다. 9,700만 주. 그러니까 1억 주라고 설정을 하고 5만 원이 깨져졌어요. 5조가 이탈됐단 말이야. 근데 슈팅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때가 얼마? 6만 원대. 9만 8천 원 가죠? 9만 8천 원. 시가총액 5조, 10조, 20조, 25조짜리가 순식간에 3월에도 30%씩 수익이 나온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이번에 V폭등 나올 때 검색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오션 시가총액 얼마였어요? 얘 얼마? 주식수 3억 500만 주. 이때 3만 원 이하였으니까 시가총액 9조. 마찬가지 삼성중공업 8억 8천만 주에 11,000원 수준이었으니까 시가총액 10조. 근데 얘가 더 많이 올라갔죠. 여러 이슈를 바탕으로 채권단 지분도 있는 앤데 결론은 하나오션이 8만 7,200원까지. 그럼 얼마 올라온 거야? 27조만 이렇게 올라온 거야. 시가총액 우리나라 12위. 그런 종목에서 진입 후에 진입 얼마에 진입됐어요? 이때 7만 8,200원 그리고 고점이요 8만 7,200원 이날. 그리고 여기 정확히 보세요. 탈퇴. 정확히 탈퇴 신호 나옵니다. 재진입 신호도 나왔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 이제 판단인 거지. 우리는 8만 7,200원 찍고 8만 5천 원대 전략 매도. 그리고 재편입. 그리고 이번 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절. 3만 원부터 가지고 온 거 뭐 냅뒀더니 더 가다가 그건 아니죠. 잘라낼 때 잘라내주고. 그런 흐름을 가져가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가총액 9조짜리에서 진입 이후에 11% 수익. 또 한국항공우주 또 7만 원대 또 떠요. 얼마? 7만 1천 원에 또 뜨고 9만 8천 원. 당일 기준에서는요. 당일 기준에 11% 폭등. 여기도 마찬가지 재진입 신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DX 진입 이후에 10% 이상. HD 현대 마린엔진 또 하나엔진 전부 편입 이후에 슈팅 범위가 10% 이상.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하나비전 탈퇴 신호 한번 나왔잖아요. 12일 날. 요 좀 이따 14일 날 또 나옵니다. 12일 날 16% 움직이고 탈퇴 신호. 진입 이후에 16%예요. 실질 등락률은 더 높습니다. 더 높은데 포착되고 진입 이후에 수익률이 얼마까지 올라왔느냐. 또 탈퇴 신호는 명확히 나와주느냐. 그 10일 이후에 고려아연이라든가 LS가 10% 이상 진입하고 올라와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비전 14일 날 또 뜹니다. 또 포착 후에 13%. 이런 걸 왜 놓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에는 방산조선이 이제 조금씩 흐지부지 됩니다. 하나시스템도 슈팅이 나오고 다 나왔지만은. 그래서 17일 날 알테오젠. 윤정두가 싫어하는 바이오. 작년에 어마어마한 수익 냈죠. 뭐 40만 원대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하고 또 차익 실현하고 그런 알테오젠. 또 하나 엔진 또 뜹니다. 엔진주. 또 YC. 또 태영건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도력이 방산조선에 좀 흐지부지 된다 할지라도 검색은 계속 떠요. HLB 하한가 이후에 그럼. 어우, 지금 난리 났네. 자, 30명에 20명 더 드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니까 10명 뭐 지금 막 신청하고 전화하고 막 그러신가 본데 당장 내일이라도 V자형 패턴 폭등 나오는 종목군들 잡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이처셀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 추가 폭등. 네이처셀 상한가 추가 폭등 나온 네이처셀 진입 이후에 또 15%. 이런 종목을 나도 잡아가고 싶어요. 펩트론 이런 종목 뭐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어요. HD 현대 미포 이런 흐름 나도 좀 잡아가고 싶어요. 안랩 여기서 잡아서 이런 슈팅 좀 제발 38% 이런 장에서도 나 이 수익 좀 잡아내게 해주세요. ABL 바이오 상한가입니다. ABL 바이오 상한가예요. 이런 종목에서도 수익 좀 잡아내주세요. 거래대금 1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ABL 바이오입니다. 검색기만 갖고 계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대상홀딩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사실상 참 말씀드리기가 대상홀딩스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난다면 탈퇴 신호까지 이렇게 정확히 나와준다면 빨간색의 매수. 응?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10분 정도 검색해 더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좀 차분히 하세요. 막 방송국에 전화해서 어떻게 받냐고 QR코드 찍으시라 했잖아요.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응? 그렇게 해서 이런 안랩 같은 종목 ABL 바이오 상한가 안랩의 추가 이틀 동안의 폭발적인 시세 그것이 오롯이 다 방송에서 교육해드린 내용 검색기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장악형 뜨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 되고 거기에서 추이 추세가 강화되면 거래가 수반되면 당연히 이렇게 안랩입니다 하고 뜨겠죠. 이렇게 쉬운 수익 범위를 왜 놓쳐요? 이렇게 쉬운 수익 범위를. 전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유일 로보틱스도 오늘 장중에 플러스까지 반전이 됐습니다. 그런 수익 범위들. 오늘도 ABL 바이오 상한가 풀려서 절반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런 수익 범위들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 나 강조해야지. 나 수익 자랑해야지. 이렇게 되셔야지. 39년 된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전 투자대회 7번의 우승. KRX의 초청 강연회.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그렇게 해서 증권사 본사에서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윤정두의 도서 10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종목 검색기. 검색기야 종목 좀 줘봐라. 원클릭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뜨고 한번 눌러줄 때마다 종목이 땅 튀어나와요. 3월 초에 여러분들 다 손가락질하고 주변에서 공매도에 공격받는다 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방산조선 지속적으로 뜨죠. 방산조선이. 그리고 3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이 흐름들이 바뀌는 거야. 엔진주, 그다음에 LS, 또 고려아연, 그리고 시장이 조금 흉흉해진 이후에는 상한가 날아간 네이처셀, HLB, 펀더멘탈적으로 약한 종목군들이라도 이런 식으로 펩트론 또요. 한택 상한가 같죠. 그리고는요. 안랩 ABL 바이오 상한가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요. 매일 이 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찾아뵙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